그래서 이 김웅 기자가 딱딱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아주 재미있는 네, 네. 정말 여러분들한테 그냥 웃으면서 네.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앞으로 이제 오세요. 네.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김웅 기자랑 식사를 같이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됐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시오. 그래서 네. 오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그러면. 네, 그날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저는 그날 없었거든요. 그러면요. 네. 제가 펑 터뜨린 게 이거였습니다. 네. 저기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손석희 씨가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한 거, 네. 그 이야기 보고 제가 펑 터뜨렸어요. 네,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저기 어디 과천의 교회 주차장에 갔었는데 처음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구순 노모가 타고 있었다 이야기했다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웃었습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네. 참. 제가 안영환 선배랑 점심을 오찬을 하다가 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안 선배가 빵 터진 게 제가 그랬어요. 안 선배한테. 아니 선배.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저기 차 안에서 딴짓하고 나서 네. 자기 어머니 끌어다 붙인 역사적인 인물이 혹시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선배 서양사 하셨죠? 전공하셨죠? 네. 저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네.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차 안에서 뭐 코끼리랑 뭔 짓을 했든 개미랑 무슨 짓을 했든 관심이 없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양반이 되게 웃긴 게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과천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셨는데 알고 보니까 또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카톨릭 신자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카톨릭이에요. 네. 거기에 우리 어머니를 모셔다 주러 간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모셔다 주러 간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거짓말이 시작된 건데 어머니가랑 같이 간 것으로 해주면 안 되겠어. 이제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상당히 좀 멍했어요. 충격을 네. 좀 받았어요. 네. 이 정도 인간인가? 어. 근데 뭐 제가 어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와이프랑 거기 같이 갔었다. 네, 뭐 네. 아니면 뭐 관악산 등산로 입구니까 네, 네.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도 갖다 붙일 사람이 없는지 인맥이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아니 어떻게 그래 제가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 네. 그 한밤중에 거기를 왜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구순이시라고 90이 넘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아니 90이 넘으시면 이동하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그럼요. 네. 그러다 큰일 나요. 아니 근데 이제 그 구순 노모는 사람들이 그 장소를 보고서 진짜 과천의 분들은 이거 아니다 지금 그러시잖아요. 그 기관문총 MP7님이 고려장이네요 그러시는데 더 놀란 거는 사람들이 구순 노모가 거기 가신 것은 아니라는 거 알고 그냥 킬킬 됐지만 더 놀란 거는 손석희 씨 나이가 65인데 거길 갔다는 게 더 놀랍다 그런 말도 하던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네네. 아니 뭐 체력이 왕성하고 그러면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리고 와이프를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워낙에 와이프한테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와이프하고 같이 갔다 하면 와이프한테 또 막 인터뷰 요청하고 그러면 와이프가 응? 난 미국에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구순 그러니까 어머니로 해주면 안 될까 이게 핵심입니다. 해주면 안 될까란 말을 그러니까 해주면 안 될까라는 이야기는 이제 내 거짓말이니까 좀 이해해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은 뭐 있으니까 어머니 이야기를 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겠지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도저히 납득이 안 돼가지고 뭐 연세를 물어보고 여쭙고 그랬더니 변명이랍시고 또 뭐라 그랬냐면 뭐 지력이 여전히 총기가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하신다고. 그럼 그 밤중에 영어 공부를 또 하시러 글로 가셨나? 아니 90이 넘어서 영어 공부를 왜 하시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총기가 출중하신 분이 그 밤중에 거기를 또 왜 따라가셨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거짓말을 이렇게 한번 하다 보면 계속 이상한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또 어떤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래서 그 양반이 그리고 나서 그게 별로 설득력이 없으니까 맨 처음 최초 통화에서는 제가 그랬어요. 왜 갔냐. 그때는 이제 그 만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좀 난감한가 보다 해서 제가
화장실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보다 더 노말한 일이야. 근데 제가 지금도 그 의문을 풀 수가 없어요. 화장실보다 노말한 일이 도대체 뭔지. 동서고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보다 노말한 일이 뭔지 저는 도저히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장실 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길래 도저히 납득이 안 됐는데 그러면서 지금도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기사를 안 쓰겠다 그러면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안 쓰겠다고 해보지 제가 않았어요? 그럴 걸 그랬어요. 네. 진짜 그럴 걸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도저히 취재도 끝나지 않았는데 기사 안 쓰겠다는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취재 윤리상 그렇고 뭐 제가 왜 그 사람 굳이 그때까지 봐줄 생각도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결국은 그 노말한 일이 뭔지는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뭐 손 선배 나도 뭐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뭐 이 포용적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이제 녹취록에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언급한 적은 없고요. 네, 어떻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자 문제에 대해서 포용적이다. 뭐 내가 뭐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부분은 있잖아요. 알겠죠. 우리 김은 기자 처음부터 그걸 취재할 생각 없었대.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요. 네, 제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뭐였냐면 그 업무용 차량을 비업무적으로 사용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이거는 KBS 같으면은 감사 대상이다. 당연히 그렇죠. 아니 그리고 자기 기사가 있고 만약에 업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면 기사를 불렀을 것이고 비업무적인 상황이었다면 집에 차가 또 있으니까 자기 개인 차량을 운행을 했을 텐데 굳이 업무 차량을 가지고 일요일 한밤중에 비업무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멀리까지 갔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요 얘기를 하시나 보다 선배께서. 남자들은요 정말 이거 조금 그 페미니스트 분들이 들으면 아니 그냥 솔직한 게 최고죠. 거짓말 손석희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이 놀고 다니는 수준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그 이른바 반문화라던가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처음에 손석희 선생께서 야 홍아 솔직히 말이야 내가 좀 외롭고 이래저래 심란하고 그래서 뭐 좀 만났어.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취재를 하니 뭐 이 정도는 네가 좀 묻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저도 이해를 하고 납득을 했겠죠. 그런데 난데없이 영어 공부하는 90 먹은 어머니가 거기 있었다 그러고 주차장에서 영어 공부를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번 웃었던 게 그 주먹을 날렸잖아요. 그 날리게 된 그 앞서 대화가 이 코미디예요. 그래요. 한번 다시. 손석희 사장님이 주먹을 날려가지고 지금 폭행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될 것 같은데.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것만 인정했다.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손석희 선생은 그거는 폭행이 아니고 뭐 손을 갖다 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 이 정도 위치였어요. 그 제가 다른 그 종편에 나가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강제추행 아니냐. 아니 차라리 나가지면 폭행으로 벌금 내고 아니면 뭐 징역을 살든지 하지 강제추행으로 저는 처벌받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지. 만졌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눈빛을 아주 애틋하게 하고 만졌다는 건가요? 아니 왜 만지냐 뭐 이렇게 제가 항변을 했더니 네 뭐 감정 상태가 불안해서 만졌다는 거 뭐 사귀자는 거야 뭐야 무슨 미친 엑스 아니에요 이 사람 정말. 근데 옆자리로 왔어요. 옆자리로 와가지고 그때 왜 그랬냐면 옆자리로까지. 건너편에 있다 옆자리로 온 거예요? 건너편에 있다 제 옆자리로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옆자리로. 이거 정말 사건의 물꼬가 이상한 데로. 그래서요. 옆자리로 왔어요. 제가 계속 가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방을 뺏어 갔다가 그래도 제가 가려고 하니까 뭐 가방이야 갖고 갔다가 나중에 보내든지 아니면 제가 찾으러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자리로 왔어요. 반선배처럼 이렇게.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뭐 CP를 해라, 뭐 작가를 앵커 브리핑 작가를 해라, 아니면 탐사 기획국에 무슨 뭐 기자를 해라. 그 얘기를 진짜 한 5개월 동안 한 거예요. 나는 도저히 당신하고 더 이상 대화 안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도 너무 화가 나니까 아니 선배 기자 생활 몇 년 하셨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나 한 3년 했나?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저 몇 년 했습니까? 그랬더니 너 한 20년 했지. 그래서 그럼 제 말 좀 들으세요. 했더니 바로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열등감이 폭발했구나. 저한테 제보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 MBC 그 사람 유명해진 MBC 파업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국민일보에 기자가 되고 싶다고 자필 이력서를 조용기 목사한테 전달을 했고 누가 손석희? 예. 그래서 그 자필 이력서가 비서실을 통해서 편집국장한테 갔어요. 네, 그러니까 MBC 아나운서 시절에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저는 되게 기만적인 게 뭐냐면 뭐 MBC를 지키겠다고 MBC를 사수하겠다고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큰 대의명분을 품고 저 파업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불과 그 파업 몇 년 후에 국민일보 기자 되겠다고 자필 이력서 내고 결국 그 편집국에서 거절을 했어요. 탈락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자에 대한 상당한 그 열패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선샤인 주목의 강도가 정말 궁금해요. 뭐 이런 연인 사이처럼 어르고 달라고 스킨십한다. 그다음에 박준현님께서 이 뉴스릭 컨셉이 미국을 그대로 이제 흉내낸 건데 한마디로 감성 멘트만 하는데 언론인으로서 뉴스룸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네. 뉴스룸 저는 뉴스룸을 예전에 몇 번 봤어요. 이렇게 몇 번 온라인으로 봤는데 직접 저는 JTBC 직접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저도 사실 문학 전공했는데 몇 번을 다시 읽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에세이지 감성적인 에세이지 그렇죠. 이거는 사실 컬럼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작가가 써준 거 그냥 읽는 거죠. 아나운서처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 초록물고기님께서 손석희는 아직 이용 가치가 있나? 어떻게 보세요? 손석희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는 한 당연히 이용 가치가 있겠죠. 그 홍 회장이 판단을 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웅이가 여자로 보여?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접근해갖고 거기서 주먹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제대로 쓰는가요? 말도 정말. 굉장히 험하고 보기와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말을 어떻게 해요, 진짜? 그 제가 손석희 씨에게 MBC 아니 KBS에서도 이런 대접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위약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실제 캐릭터인지 근데 자기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날아오는 내가 던진 종이를 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내 밑에서 작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던지는 걸 피할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뭐 원고 마음에 안 들면 던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MBC 시절부터도 그걸로 되게 유명했다. 그러면서 뭐 그냥 보통 이거 도저히 비방용 이런 욕설이 그냥 나와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저를 되게 잘하는 사이도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이도 아니고.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입이 열등감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폭력을 쓰는 사람들 또 이렇게 험한 말을 쓰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까 또 김자스민님께서 1년 그 선배라고 그러시면서 서간에서 봤대요. 옛날에 다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거짓말하면 안 되겠어요.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불법 기만 파렴치 손석희가 어떤 점에서 저 사람 진짜 너무 뻔뻔하다고 느낀 게 어떤 거였어요? 글쎄 너무 많은데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뭐 피부과 의사가 TV에 나와가지고 아니 옆자리에 누가 탔던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기자가 뭐 딴 사람이 조수석에 누구를 태웠든 말든 그거 가지고 취재한답시고 가가지고 그 협박한 거 아니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손석희 사건은요. 제가 최초에도 요구하는 거 딱 한 가지였어요. 사과해라. 사과. 자필 사과문 하나 보내라. 그런데 지금까지 버틴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동승자도 동승자지만 이 사람이 생사람을 잡은 게 문제예요. 무슨 놈의 공갈 협박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변호인단부터 시작해서 저희 가족들, 지인들 이 양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만적인 행동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왜 생사람을 잡아요? 그냥 사과하면 그만이지. 아니 저도 잘못하고 살았지만 저는 정말 사과 많이 했었고 지금도 그거는 제 철칙이에요. 잘못하면 사과하자. 그런데 무슨 뭐 이미 사과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심지어는 자필이 뭔지 모르겠다는 말도 했어요. 자필 몰라? 자필? 스스로 자제 이거 연필할 때 필자 쓸 필자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를 보면은 이 손석희 씨하고 저도 얘기를 해봤는데 얘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발전을 못 시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손석희 씨가 너무나 많은 팬덤과 너무나 과분한 평가를 받았던 정말 과대포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은 언론인이 아니에요. 그냥 저기 정말 뭐 캐스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러브 하와님께서 알로하 어니스트 is the best policy 아주 정직이 최선이다. 최고의 법칙이다. 하면서 김웅 화이팅 이랬는데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김웅 그 기자가 우리 프로에 나와갖고 청소하는 사람 손이 반드시 깨끗해야 되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 그럼 김웅 기자는 뭐가 깨끗하지 못한 거냐? 김웅 기자가 깨끗하지 못한 거 있으면 그거 솔직하게 한번 깨라. 그러면 더 믿겠다. 좀 약간 찜찜한 게 있다.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좀 확실히 얘기해 보시죠. 저는 살면서 사실 그게 일반적인 그 평가일 수도 있고 제 개별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지만 항상 잘못하고 항상 오류를 범했고 실수했고 그런 일종의 죄의식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제가 뭐 회사 생활할 때도 그랬고 아니면 뭐 어머니한테도 그랬고 아이들한테도 그랬고 여기서 제가 뭐 제 그 씬을 무슨 고백하는 그 이 자리를 만들게 되면 이게 사안이 본질이 좀 왜곡될 가능성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사이트트랙 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은 자세히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죄의식이 있다라는 정도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웅 기자는 손석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너무 이제 착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굉장히 뭐 한 개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뭐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또 뭐 누구의 애인으로서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온 사회를 말하자면 기만하고 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어떤 특정한 진영의 하나의 이 도구를 쓰이고 이거는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우리 변호인단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법조인 중에서도 그렇고 현직 언론인 중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래저래 얘기해가지고 그 양반들 경력에 상당히 흠갈 만한 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까지 제가 그 폄훼를 하거나 뭐 잘못됐다고 비난할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그 사안만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김웅 기자가 너무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데 또 김웅 기자는 막 하는 거예요. 손석희는 저렇게 문제를 많이 하고서도 막 그냥 뻔뻔스럽게 저렇게 나오는데 극과 극이네요, 진짜.